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서부보훈지청장 김남용입니다. 올해로 63번째를 맞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지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보훈지청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전국의 보훈지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훈지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거건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나라사랑 선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국가행정기관입니다. 전국에는 5개의 지방보훈청과 22개의 보훈지청이 있는데요. 각기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보훈부의 보훈 정책을 기반으로 보훈 가족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보상과 복지사업,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광복절 이제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또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해인 만큼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의미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간입니다. 보훈은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치이지만 특히 6월은 현충일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일어났던 60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6.25 전쟁, 북한의 서해 도발을 막아낸 제1, 2연평해전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중요한 날이 있는 달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유공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 유공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을 일컬을까요? 네, 격변의 근현대 역사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되찾고 또 지켜내고 바로 세운 분들을 말하는데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또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최근의 서해 수호 등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 그리고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등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에 헌신하신 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국가보훈 대상은 독립유공자법을 비롯해 8개의 보훈법률에 각각의 대상과 요건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 서부 보훈지청에서 관할하는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전남 서부보훈지청은 목포시를 비롯해서 무안군과 한평, 영광, 신안, 영암, 진도군 등 전남의 서부 지역의 7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9,200여 보훈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대상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 유족이 74가구, 그 다음에 전공상 군경 등과 유족이 3,356가구, 무공포국수훈자가 1,082가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가 2,265가구,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809가구, 5.18 민주유공자가 233가구, 그 밖에 제대군인 등 보훈 대상이 1,394가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국가유공자나 유족분들에게는 어떤 예우를 해드리나요? 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비롯해서 의료와 취업, 교육과 대부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보훈가족에게는 재가보훈 실무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과 또 정서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까지 지원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최상의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특별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남 서부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의병투쟁과 3.1운동을 비롯해 학생 독립운동, 또 농민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독립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나는 나라 지킴이 1일 특강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태극기 등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과 만들기 활동을 병행하여 보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유서 깊은 학교를 발굴하여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기념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목포와 신안 등 5개 초, 중, 고교에서 참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광복절을 전후해 독립선언문과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래 세대에게 쓰는 편지 등을 봉인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독립운동의 정신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어 전승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독립 그리고 호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몇 곳 추천해 주신다면요? 먼저 목포시 부흥산 현충공원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위패를 모신 목포시 현충탑이 있습니다. 도심의 위치에 있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편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역임한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있고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전국의 현충시설에 대한 정보와 건립 취지, 위치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이번 휴가에는 가족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뜻깊은 여행 추천합니다. 네,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훈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사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와 또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변의 현충시설을 소중히 잘 보존하고 마지막으로 보훈 기념일의 의미를 알고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태극기 달기를 적극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청장님 취임 후 100일이 지나셨다고요. 네, 그간의 소회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독립과 호국 또 민주의 숨결이 살아있는 애국의 고장인 전남 서부 지역의 보훈지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또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사명감 또한 무겁게 느껴집니다.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가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국민 모두가 보훈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보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남용 지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